저희 집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며느리와 몇 년을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65인데요. 30년 동안 한복점을 운영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바느질을 배워서 전통 한복 만드는 일이 제 자랑이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고 저녁 7시면 모든 일을 정리하는 게 제 생활이에요. 규칙적이고 단정한 삶을 살아왔죠. 우리 아들 민준이가 3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해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은 다 손자, 손녀 보고 있는데 저만 혼자 그런 소리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민준아, 언제 장가 갈 거야? 엄마가 살아있을 때 며느리 얼굴 좀 보고 싶다 하면 엄마, 아직 만날 사람이 없어요.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선볼 사람을 소개해줘도 별로예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면서 다 거절하더라고요. 키가 작다.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직업이 별로다. 성격이 안 맞는다.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요. 저는 네가 그렇게 까다로우니까 30이 넘도록 혼자 있는 거야. 사람은 외모가 다가 아니라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순덕 씨 아들은 언제 결혼해?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하면 정말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늦게 결혼해요 하면서 둘러대긴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조급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준이가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디서 만났니? 어떤 애니? 나이는? 직업은? 언제 데려와서 보여줄 거야? 하면서 연신 물어봤죠. 아들이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요. 하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집 청소도 다시 하고, 음식도 뭘 해줄까 고민하고, 옷도 새로 샀어요. 드디어 그 주말에 며느리를 처음 봤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예쁘고 특히 예의가 바른 게 마음에 들었어요. 현관에서부터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여자친구 지선이라고 해요 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손에는 고급 과일 선물까지 들고 와서요. 어머님, 민준이한테 어머니께서 한복 만드시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을 잘 모르는데 어머님께서 그런 소중한 일을 하신다니 너무 멋있어요 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복을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달랐거든요. 지선이 말이 맞네. 전통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했더니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저도 한복 한번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집에서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제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시는데 어머님 요리는 또 다른 맛이네요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설거지도 도와주겠다고 하고 어머님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하더라고요. 괜찮다. 손님이 어떻게 설거지를 하니 했더니 저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뭐가 손님이에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아이는 진짜 마음씨가 착하구나 싶었어요. 민준이랑 지선이가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리고요. 어머니, 지선이 어때요? 아들이 물으니까 참 좋은 애구나. 예쁘고 착하고 했죠. 그날 저녁에 아들이랑 둘이 있을 때 민준아, 정말 좋은 애 만났구나. 예쁘고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한 것 같아 했더니 아들이 그죠. 저도 이런 사람 만날 줄 몰랐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하더라고요. 그럼 빨리 결혼해라.
엄마가 살아있을 때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좋은 며느리 놓치면 안 되잖아 했더니 네, 빨리 준비할게요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 민준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겠구나 싶어서요. 몇 번 더 만나봤는데 정말 흠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홍보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아들한테도 잘하고요. 어머님, 민준이가 어릴 때 어땠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아들 어린 시절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고요. 우리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장난이 심했어. 어느 날은 개구리를 잡아와서 집에 풀어놓고는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면 어머, 정말요? 상상이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조용한데 하면서 웃더라고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어머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요. 하더라고요. 청첩장 디자인부터 예식장 선택까지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의견은 듣지도 않는다던데 지선이는 정말 착하구나 생각했어요. 예식장 구경 갈 때도 같이 가자고 하고 어머님이 보시기에 어떤 곳이 좋으세요? 하면서 정말 저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음식 시식할 때도 어머님, 이 음식 어때요? 친척분들이 드시기에 괜찮을까요? 하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요. 한복도 제가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한복을 입고 결혼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쁜 한복을 만들어줬어요. 결혼식 날도 정말 예뻤어요. 제가 만든 한복을 입고 나온 지선이를 보니까 정말 공주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한복을 입고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한복은 저희 딸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친척들도 순덕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 예쁘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정말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혼 6개월 동안은 정말 모범 며느리였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집에 와서 안부 인사를 드리고 어머님 건강하시죠? 요즘 날씨가 쌀쌀해진데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챙겨주더라고요. 명절 때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요. 어머님,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나물 무치는 것부터 전 부치는 것까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요. 지선아, 너는 일하느라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돼. 했더니 어머님, 이런 걸 배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민준 오빠한테 맛있는 음식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한테도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여주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특히 아들한테 정말 잘했어요. 민준 오빠, 어머님께 안부 인사드리고 와요. 어머님 건강하신지 안 보신지 오래됐잖아요. 하면서 아들이 저한테 더 자주 연락하도록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죠. 주말에 시간이 나면 어머님, 오늘 쇼핑 같이 가실래요? 하면서 백화점도 같이 가고 어머님, 옷 하나 골라드릴게요 하면서 옷도 사주고요. 제가 괜찮다,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하면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며느리면 100점짜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한테도 우리 며느리가 정말 착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어요. 지선이가 임신했을 때도 어머님,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님께서 봐주셔야 아이가 제대로 클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요즘 어린이집도 좋다던데 했더니 그래도 할머니가 키워주신 아이가 더 건강하고 바르게 자란다고 하잖아요. 어머님께 부탁드려요. 하더라고요. 임신 중에도 어머님, 요즘 입덧이 좀 있지만 괜찮아요.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요 하면서 힘든 내색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몸조리 잘해야 한다. 내가 영양가 있는 음식 해다 줄게 하면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하더라고요. 손녀 지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예쁜 딸을 낳아줘서 고맙기도 하고, 드디어 제가 할머니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지선아, 고생했다. 우리 지우 정말 예쁘게 생겼네. 했더니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챙겨주셔서 건강하게 낳을 수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산후조리 할 때도 제가 매일 미역국 끓여다 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했는데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더라고요. 아기 돌볼 때도 어머님이 봐주셔야 안심이 돼요.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아기한테 소홀해질까봐 걱정이에요.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며느리가 고마웠어요. 이렇게 저를 믿고 의지해주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우가 태어나고 처음 몇 달은 거의 제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밤에 지우가 울면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도 결국은 제가 달래주고 분유도 타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지선이는 어머님 너무 수고스러우실 텐데 하면서도 제가 다 하도록 내버려 두더라고요. 지우가 돌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새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야근이 많아졌어요. 하더니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왔는데 한 번, 나중에는 2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전화해도 지금 회의 중이에요. 고객사 미팅이 있어서요.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바빠요 하면서 바쁘다는 말만 하고요. 아들한테 민준아, 지선이가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몸 안 상하니? 물어봤더니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해요. 지선이도 승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이니까 일이 바쁠 수도 있지 생각했어요. 요즘 회사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여자가 출산하고 나서 직장 생활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김 아주머니가 순덕 씨 며느리가 요즘 밤늦게 강남 쪽에서 놀고 다닌다던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 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했는데요. 박 아주머니도 내 딸이 강남에서 일하는데 지선이 클럽에서 봤다고 하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회사 회식이었나 보죠. 요즘 회사들이 그런 데서 회식도 한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변명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 지선이가 그런 곳에 다닐까? 그렇게 착했던 아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람들이 잘못 본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 민준아, 지선이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괜찮니?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네, 요즘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라서 야근이 많아요. 곧 끝낼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아들은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웃 김아주머니가 확실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순덕아, 네 며느리 어젯밤에 클럽에서 나오는 걸 내가 직접 봤어. 남자들이랑 같이 나오더라고. 술 마신 것 같았는데 비틀비틀하면서 택시 타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 정말이었구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우리 지선이가 정말 클럽에 다니고 있었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날 밤 아들을 불렀어요. 민준아,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봐. 네, 아내가 클럽에 다닌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들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선이가 클럽에 다닐 리 없어요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김아주머니가 직접 봤다는데? 남자들이랑 같이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던데? 제가 다시 물으니까 아들이 어머니, 그건 오해일 거예요. 지선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 반이었어요. 거실로 나온 며느리를 보니까 화장이 번지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술 냄새가 확실히 나더라고요. 지선아, 어디 갔다 오니? 이렇게 늦게? 제가 물으니까 지선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회,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하는 말이 좀 어눌했어요. 회식이 새벽까지 하니? 그것도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제가 다시 묻자 며느리가 2차, 3차까지 했어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동료들이랑 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여보,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 지우도 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나와 있으면 했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오빠도 그러세요? 저도 스트레스 풀 권리가 있잖아요. 매일 일하고 육아하고 얼마나 힘든데요. 가끔 동료들이랑 술 마시는 것도 안 돼요.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착했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말투도 거칠어지고 예의도 없어지고 뭔가 사람이 변한 느낌이었어요. 지선아, 그래도 기혼 여성이 새벽까지 술 마시는 건 제가 말하려다가 며느리가 확 돌아보면서 시어머니, 요즘이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구식 생각을 해요? 21세기예요. 21세기 하더라고요.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여보, 그래도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했더니 며느리가 오빠는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요. 제 입장은 생각해봐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우리 며느리가 저런 사람이었나? 6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들이 다 가짜였나? 아니면 제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에 또 다른 소문이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며느리가 클럽에서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심지어 같이 춤까지 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간다는 얘기였어요. 박아주머니가 순도가 네 며느리 이제 클럽 단골인 것 같더라. 내 아는 사람이 그 클럽에서 일하는데 지선이 얘기하더라고. 거의 매주 온다고. 그것도 항상 남자들이랑 같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매주? 거의 매주 클럽에 간다고? 그럼 그동안 회사 야근이라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제가 지우를 돌봐주고 있을 때 며느리는 클럽에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지선아, 네가 클럽에 다닌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것도 매주?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네, 가끔 가요. 뭐가 문제예요? 하더라고요. 그 당당한 태도에 더 놀랐어요. 미안해하거나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고? 너 결혼한 여자가 밤늦게 남자들이랑 클럽에서 노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제가 화가 나서 소리쳤더니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각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하더라고요. 보수적이라고? 그럼 네 생각에는 기혼 여성이 클럽에서 남자들이랑 노는 게 정상이라는 거야? 제가 다시 물으니까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건데 왜 간섭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라고? 남자친구들 말이지? 제가 물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친구는 친구예요.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좁으세요?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 아들이 회사에서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들한테 민준아, 네 아내가 매주 클럽에 간다는데 그거 알고 있었니? 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여보, 그게 사실이야? 하니까 며느리가 네, 맞아요. 친구들이랑 가끔 가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가끔이 아니라 매주라던데? 그럼 그동안 야근한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 아들이 물으니까 며느리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야근도 하고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아이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아들이 말하니까 며느리가 오빠까지 그러시면 정말 답답해요. 저를 집에만 묶어두려고 해요? 저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사회생활이랑 클럽에서 노는 건 다르잖아. 아들이 말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오빠도 회사 사람들이랑 술 마시잖아요. 하더라고요. 그건 회사 일이고 나는 새벽까지. 클럽에서 놀지는 않아. 아들이 말하니까 며느리가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차별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집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 제가 말하니까 남 시선 신경 쓰며 사는 게 답답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정말 나빠졌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클럽을 다니고, 저는 그걸 말리고,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며느리와 마주치면 서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도 최소한으로만 하고요. 지우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자꾸 저한테만 와서 할머니, 엄마가 왜 화나 있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린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가 요즘 일 때문에 좀 힘들어해 하고 둘러댔어요. 그해 추석이 다가왔을 때 두 번째 큰 충돌이 일어났어요. 추석 일주일 전에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지선아, 올해는 우리 집에서 추석을 보내니까 같이 음식 준비하자. 언제 시간 되니 했거든요. 며느리가 어머님, 요즘 누가 직접 해요?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명절 음식을 배달로? 했더니 진짜예요. 요즘 명절 음식 배달하는 곳 많아요. 더 맛있고 편해요. 하더라고요. 지선아, 명절 음식은 정성으로 만드는 거야. 가족이 함께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제가 설명했지만 며느리는 그런 구식 생각은 그만해요.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구식 생각이라고? 우리 집안이 30년 넘게 추석 때마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구식이라는 거야? 제가 화가 나서 소리쳤더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21세기인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요? 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추석 음식 준비 안 할 거야? 제가 물으니까 어머님이 꼭 직접 하시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저는 배달 주문할 거예요.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국 추석 당일까지 며느리는 음식 준비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떡국도 끓이고 정말 힘들었어요. 오후에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집 앞에 서더라고요. 며느리가 시킨 음식들이 배달로 온 거였어요. 떡국, 잡채, 동그랑땡 전, 심지어 과일까지 다 주문한 거였어요. 친척들이 이게 뭐야? 차례상을 배달 음식으로? 하면서 웅성거리는데 며느리는 음식은 음식이잖아요. 누가 만들었든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고요. 큰아버님이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랑 같이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하시니까 며느리가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효율성이 중요하죠. 하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30년 넘게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온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손이 아프도록 일해온 게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하면서 소리쳤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시간 절약하고 효율적인데요. 하더라고요. 효율적이라고? 명절은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게 의미인데 그걸 모르니? 제가 다시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시대에 뒤떨어져요. 하더라고요. 친척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창피했어요. 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다시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그런 건 다 미신이에요. 음식은 맛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날 친척들이 다 가고 나서 아들한테 민준아, 이게 정상이냐? 명절 음식을 배달로 시키는 며느리를 봤니? 했더니 아들도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좀 심하긴 해요. 하더라고요. 심한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한 거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랑 함께 음식도 안 만들고 배달로 시켜놓고는 효율적이라고? 제가 말하니까 아들도 지선이한테 말해볼게요. 하더라고요. 세 번째 충돌은 육아 문제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지우를 자꾸 다른 집에 맡기더라고요. 친구 집, 앞집, 아랫집. 돌아가면서 아이를 맡기고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선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물으니까 아이도 사회성 길러야 해요.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하더라고요. 사회성이라고? 5살짜리가 무슨 사회성? 이 나이에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가 말하니까 할머니는 구시대 사고방식이에요. 요즘 엄마들은 다 이렇게 해요.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지우가 저한테 와서 할머니, 엄마가 어디 갔어요? 하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다고 했니? 물으니까 언니 집에 가라고 했어요. 엄마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하더라고요. 언니 집에서 뭐 했어? 물으니까 텔레비전 봤어요. 그런데 언니가 자꾸 조용히 하라고 해서 재미없었어요. 하더라고요. 5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했더니 아이가 할머니, 나 여기 있을래요. 엄마, 집은 싫어요. 엄마는 맨날 어디 가요? 하더라고요. 아이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였어요. 며느리한테 아이 엄마로서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 아냐? 맨날 다른 집에 맡기고 너는 뭐 하니? 했더니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24시간 아이만 볼 수는 없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를 왜 낳았어? 아이를 낳으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소리치니까 요즘 엄마들은 다 이렇게 해요. 아이만 보고 사는 시대는 지났어요.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다른 집에 맡겨지는 지우가 점점 저한테 더 애착을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하고 제일 먼저 찾고 밤에 잘 때도 할머니랑 잘래요 하고요. 네 번째 충돌은 정말 심각했어요. 어느 날 밤 11시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지선 씨 어머님이세요? 지선 씨가 아이와 함께 술집에 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와주셔야겠어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들이랑 같이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경찰서에 가보니까 며느리가 지우를 데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지우는 울고 있고 며느리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잠깐 들른 건데요.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설명해 주기를 어떤 시민이 술집에 아이가 있는 걸 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5살 아이를 술집에? 제가 소리쳤는데도 며느리는 회사 사람들과 급한 미팅이 있었는데 애 맡길 데가 없어서요 하더라고요. 급한 미팅을 술집에서 해? 그것도 밤 11시에? 제가 다시 소리쳤더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아이를 술집에 데려가시면 안 되죠.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하니까 그제야 며느리가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지우를 재우고 아들한테 민준아, 이게 정상이야? 아이를 술집에 데려가는 엄마를 봤어? 했더니 아들도 정말 너무했어요. 지선아, 이건 아니잖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다들 저만 나쁜 사람 만들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를 술집에 데려가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가 왜 있는 줄 알아? 제가 소리쳤더니 그런 것도 돈이에요. 맨날 돈돈 하는데 어떻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며느리는 정말 정상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여자가 매주 클럽에 가고 명절 음식은 배달로 시키고 아이는 아무데나 맡기고 심지어 술집에까지 데려가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정말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어느 날 아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려고 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들어갔어요. 부엌에 반찬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안방에서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아, 진짜 그 할망구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잔소리에 간섭에. 꼴도 보기 싫다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어요. 할망구라니? 나를 할망구라고? 며느리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구식이라 대화도 안 통하고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들놈도 마마보이라 답답하고 진짜 언제까지 저 늙은이 눈치 보고 살아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 늙은이 눈치 본다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듣어야 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이게 뭐야? 지금 나한테 이런 소리를?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었다. 그 얼굴에는 당황함과 함께 뻔뻔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예상 밖의 상황이었지만 금세 자신을 추스르는 모습이었다. 그게 아니라 변명하려는 며느리를 보며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죽으라는 소리를 듣어야 해? 내가 언제 네 인생을 방해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더니 이내 반항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차피 들었으면 할 말 다 할게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정말 간섭하지 말고 우리끼리 살게 해줘요. 매일매일 잔소리하고 참견하고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참견이라고? 내가 언제 참견했어? 손자 돌봐주고 반찬 갖다 주는 게 참견이야? 내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그런 것도 참견이에요. 저희가 부탁한 적 있어요? 제가 반찬 해달라고 했어요? 아이 봐달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그 순간이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6개월 동안 보여준 착한 모습이 다 가짜였다는 현실. 클럽에서 남자들과 어울리고 다니는 며느리. 명절 음식을 배달로 시키는 몰상식함. 아이를 아무데나 맡기고 심지어 술집까지 데려가는 무책임함. 그리고 지금 저를 할망구라고 부르며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악독함까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인연이 감히 누구한테? 나요. 폭행이에요. 놓으라고요. 며느리도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은 안방에서 뒤엉켜 싸웠다. 머리카락이 뽑히고 손톱 자국이 생기고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화장대 위에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커튼이 찢어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할망구가 뭐 어때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어때서? 며느리가 소리쳤다. 인연이 정말. 더 세게 머리채를 잡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지선아, 뭐 하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였다. 아들이 안방으로 뛰어와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며 소리쳤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하라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보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동안 6개월 동안 보여준 착한 며느리 모습이 다 연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가면을 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 민준아, 이제 결심했다. 이혼해라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어머니, 그래도 지선이가 하려고 했지만 안 돼. 저런 사람과는 한 집에 살 수 없어 했어요. 어머니, 어제 잃은 지선이도 너무 흥분해서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 못할 말도 하게 되잖아요.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더라고요. 못할 말? 시어머니한테 할망구라고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못할 말 정도야? 그리고 그동안 클럽 다니고 아이 방치하고 명절 음식 배달로 시키고 이런 게 다 흥분해서 한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아들도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며느리 편을 들어줬지만 어제 일은 정말 너무했거든요. 특히 저를 할망구라고 부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까지 들었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며칠 후 며느리가 와서 사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날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못할 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지선아, 화가 난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니? 그리고 그게 처음이야? 그동안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하고 다녔을까? 했어요. 정말 처음이에요. 그날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머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고 변명이지만 정말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럼 클럽 다니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고 명절 음식 배달로 시키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고 아이를 술집에 데려간 것도 스트레스 때문이야? 제가 물으니까 며느리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본 아들도 많이 실망했나 봐요. 며칠 고민하더니 결국 며느리한테 미안하다. 우리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좋아. 답답한 집안 벗어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야. 진짜 숨 막히게 살았네. 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뻔뻔하더라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며느리가 양육권도 포기하고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우는 할머니가 키우는 게 낫겠어요. 저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며느리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았어요. 매일 클럽에 가고 술 마시고 남자들과 어울리고 완전히 해방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가끔 지우를 보러 온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석 달 뒤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강남 어느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술병으로 사람을 때렸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머리에 싯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가 순더가 니 전 며느리 큰일 났다더라. 술병으로 사람 머리를 때려서 경찰서에 끌려갔다던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재판에서 며느리는 상해죄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20대 여성, 술집서 폭행으로 실형. 이런 제목으로요. 제가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어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름도 나이도 다 맞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섬뜩했어요. 만약에 계속 같이 살았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요. 저도 언젠가는 그 술병에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아이도 있는데 엄마가 교도소에 들어가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지우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커서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지금은 아들이랑 지우랑 셋이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정말 조용하고 평온해요.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들도 웃음이 늘었어요. 지우가 할머니, 이제 우리끼리만 살아도 행복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엄마가 맨날 다른 집에 맡기고 클럽에 가고 그러니까 아이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들도 어머니, 진작 어머니 말씀 들었어야 했어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하더라고요. 이제는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셋이서 함께 밥을 먹어요. 정말 가족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말에는 셋이서 공원을 산책도 가고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요. 지우가 아빠,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안길 때면 정말 행복해요. 이런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복점 일도 예전보다 재미있어져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손님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며느리 때문에 신경 쓰느라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우도 가끔 한복점에 놀러 와요. 할머니, 이 한복 예뻐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크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거예요.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가끔 며느리가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기를 바라요. 비록 우리 가족과는 연이 끊어졌지만 한때는 가족이었고 무엇보다 지우의 엄마니까요. 텔레비전에서 가끔 교도소 이야기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지우가 학교에 들어가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숙제도 봐주고 준비물도 챙겨주고 그래도 기대돼요. 이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거든요. 아들도 요즘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머니 혼자 힘드실 텐데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지우 목욕시키기,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등. 정말 열심히 해요. 이제야 진짜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우도 아빠를 많이 따라요. 아빠, 오늘 일찍 와요. 하면서 아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하면서 달려가서 안기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흐뭇해요. 동네 사람들도 순덕 씨 집이 이제 평화로워졌네 하면서 부러워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지 몰랐네. 그래도 잘 정리됐구나 하시더라고요. 처음 며느리와 갈등이 시작됐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도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를 할망구라고 부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라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아이 교육 문제는 정말 심각했어요. 5살짜리를 맨날 다른 집에 맡기고 심지어 술집까지 데려가고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요? 다행히 지금은 저희가 제대로 키우고 있어서 아이가 많이 안정되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하고 시부모님도 잘 모시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 우리 며느리는 정말 특이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며느리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무 참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젊으니까 철이 없을 거야 하면서 참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확실한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모든 며느리가 우리 지선이 같은 건 아니에요. 좋은 며느리들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빨리 대처하는 게 가족 모두를 위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가족의 평화, 아이의 웃음, 조용한 일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지우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바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도 했으면 하고요. 그때는 제가 지혜로운 시할머니가 되어야겠어요. 며느리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지우가 할머니,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할머니 같은 사람이랑 살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뻤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제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우가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아들은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하고 출근해요. 저녁에는 셋이서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며느리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다시 찾아올까봐 걱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설령 그런다고 해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지우한테는 엄마에 대해서 최대한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래도 친엄마인데 나중에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요.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하고만 말해요. 아들도 이제는 정말 의젓해졌어요. 회사에서 일찍 끝나는 날에는 장을 봐와서 저녁 준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주말에는 지우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기도 하고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하더라고요. 한복점도 요즘 일이 좀 늘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복에 관심이 많아져서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할머니가 만든 한복이 정말 예뻐요 하면서 좋아해줘서 보람이 있어요. 지우도 제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는 한복 만드는 사람이야. 정말 잘 만들어 하고 자랑한다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요즘은 지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오늘 뭐 했어요? 하고 물어보고 저도 할머니는 한복 만들었어. 우리 지우는 뭐 했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있어요. 지우가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하면서 가져오는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거든요. 아들도 퇴근 후에는 지우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요. 지우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지? 하면서 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주말에는 놀이터나 공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셋이서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정말 좋아요. 지우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아들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저도 한복점에서 만난 손님들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까봐 항상 불안했고요. 지금은 정말 마음이 편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밤에 잠드는 것까지 모든 게 평화로워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어요. 앞으로도 이 평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래요. 지우가 건강하게 자라고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저도 건강하게 살면서 손녀 키우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게 잘 풀렸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랄 뿐이에요.